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면요. 너무 창피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화가 나서요. 말하다가 제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아서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남편이 매일 아침 8시에 나갔어요. 깔끔하게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손녀 데려다 줘야지.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감동까지 받았어요. 38년 만에 처음으로 이 사람이 가정적인 사람이 됐구나 싶었어요. 그런데요. 그 남편이 손녀를 데려다 준 건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다른 여자아이도 데려다 주고 있었어요. 그 여자 집 밥도 먹고 그 여자아이 학원비도 내주고 주말엔 그 여자랑 나들이까지 다니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여자는 동네 단톡방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썼어요. 우리 애 아빠가 오늘도 데려다 줘요. 정말 의지돼요. 우리 손녀 할아버지인데 남편이 남의 집 아이 아빠가 되어 있었어요.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단톡방에서.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반전을 알게 됐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 저 혼자 가슴에 묻기엔 너무 억울해서요. 자, 시작합니다. 우리 부부 결혼한 게 1987년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로 딱 38년째예요. 38년이 어떤 시간인지 아시죠? 제가 시집 올 때 25이었어요. 지금 제 나이가 63이에요. 제 인생의 3분의 1을 이 사람이랑 산 거예요. 결혼 초부터 쉽지 않았어요. 남편 최 씨는 소위 말하는 그 시대 전형적인 남자였어요. 바깥에서 돈 버는 게 자기 역할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기저귀요? 한 번도 안 갈았어요. 목욕이요? 저만 시켰어요. 학교 행사요? 한 번도 안 갔어요. 아이들이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간 것도 항상 저였고 새벽에 열이 나면 일어난 것도 항상 저였어요. 남편은 그 새벽에 코를 골며 잤어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시어머니가 그랬거든요. 남자는 원래 그래. 집에서 따뜻하게 해주고 맛있는 거 해줘. 그게 아내 역할이야.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아니, 믿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믿어야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퇴직한 건 60살 때였어요. 그때부터가 진짜 문제였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밥은 때 맞춰 먹어야 하고 간식도 챙겨야 하고 TV 리모컨은 당신 손에서 내려놓는 법이 없었어요. 제가 장 보러 나갔다 오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제가 친구 만나러 나가면 나는 밥 어떻게 먹으라고? 퇴직하고 나서 오히려 제 일이 2배로 늘었어요. 그 와중에 첫째 아들 내외가 부탁을 해왔어요. 맞벌이라서 손녀 유치원 등하원을 좀 맡아달라고요. 저는 당연히 제가 해야지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나섰어요. 내가 할게. 나 어차피 시간 많잖아. 당신은 집에서 쉬어. 솔직히 당황했어요. 이 사람 입에서 당신은 쉬어라는 말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아이들이 어릴 때 단 한 번도 안 했던 말인데. 의심보다 기대가 앞섰어요. 아, 이 사람이 이제 좀 변하려나 보다. 늦게나마 내 고생을 알아주는 건가. 그 기대가 제 눈을 흐리게 했어요. 다음 날부터 남편의 루틴이 시작됐어요. 아침 8시 현관 앞에서 외투를 입고 서 있는 남편. 머리는 빗었고 옷은 제법 말끔했어요. 왜 이렇게 차려입어? 손녀 앞에서 할아버지가 구질구질하면 쓰나. 애들 보는 눈이 있어. 저는 그 말에 진짜로 감동받았어요. 이웃들 사이에서 소문이 빠르게 퍼졌어요. 어머, 최 사장님이 매일 손녀 데리고 다니더라. 그러게 요즘 저런 할아버지가 어딨어. 남편이 복이지 복이야. 나는 우리 영감이 원망스럽다니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어요. 38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잘 만난 여자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아주 조금씩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일단 외출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처음엔 아이 데려다주고 1시간이면 돌아왔어요. 그러다 2시간, 3시간. 어떤 날은 점심시간 훨씬 넘어서까지 안 들어왔어요.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유치원 앞에서 다른 학부모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손녀가 하원 후에 놀이터 가자고 해서 그 동네 걸어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매번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어요. 돈도 문제였어요. 손녀 간식값 줘. 처음엔 10,000원, 20,000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5만 원, 10만 원씩 달라고 하는 거예요. 유치원 앞 카페에서 아이들이랑 먹었어. 손녀가 인형 사달라고 해서. 요즘 간식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알아? 이상해서 제가 조용히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한테 따로 용돈 드리고 있어? 네, 한 달에 20만 원씩요. 손녀 등하원 수고비로요. 왜요? 저는 그 자리에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아들한테 20만 원, 저한테도 간식비 명목으로 한 달에 5, 60만 원. 도대체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거지? 핸드폰도 이상했어요. 이전에는 핸드폰을 아무 데나 놔두던 사람이 갑자기 항상 들고 다녔어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샤워할 때는 문 앞에 놔뒀어요. 제가 지나가다 슬쩍 보려 하면 화면을 뒤집어 놓았어요. 왜 핸드폰을 그렇게 꼭 쥐고 다녀? 그냥. 분실하면 귀찮잖아.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가면서 실수로 핸드폰을 소파에 놔뒀어요. 저는 지나치다가 화면에 뜬 알림을 봤어요. 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눈에 들어온 거예요. 사진 미리 보기였는데 낯선 여자 얼굴이 보였어요. 30 중반쯤 돼 보이는 예쁘장하고 젊은 여자. 그 여자가 유모차를 밀고 있고 옆에 우리 남편이 활짝 웃으며 서 있었어요. 우리 손녀는 없었어요. 낯선 아이가 유모차 안에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비밀번호를 몰라서 핸드폰을 열 수도 없었어요.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 핸드폰을 챙겨갔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은 제가 의도하지 않은 곳에서 찾아왔어요. 아들 내외가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요. 가기 전에 저한테 부탁했죠. 엄마, 유치원 공지 오면 확인해줘. 단톡방 링크 보내줄게. 저는 그냥 공지 확인용으로 들어간 거예요. 단톡방에 들어갔는데 메시지가 꽤 쌓여 있었어요. 위로 스크롤하면서 읽다가 눈이 멈췄어요. 낯선 이름의 엄마가 올린 사진이었는데 거기에 우리 남편이 있었어요. 우리 손녀와 낯선 사내 아이, 이렇게 두 아이 손을 잡고 서 있는 우리 남편. 활짝 웃으면서. 그 아래에 글이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 채군이 잘 도착했어요. 덕분에 저 출근 잘 했습니다. 항상 감사해요. 다른 엄마가 댓글을 달았어요. 어머, 두 아이를 다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대단하시다. 그 여자가 답했어요. 네, 우리 애 아빠가 오늘도 데려다 줘요. 이분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출근했을지 정말 의지가 돼요.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어요. 처음엔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두 번째엔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세 번째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우리의 아빠. 우리 손주 할아버지이자 내 남편이 낯선 여자의 아이 아빠가 됐어요. 공개적으로. 유치원 학부모 단톡방에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여자 이름을 검색했어요. 이름은 한지연. 나이는 35. 이혼 후 혼자 아들을 키우는 싱글맘이었어요. 유치원 단톡방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학부모 행사에도 꼬박꼬박 나오는 겉으론 너무나 평범한 엄마였어요. 페이스북을 보니까 프로필 사진이 아이랑 찍은 사진이었고 게시물엔 육아 일상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최근 게시물을 내려가다가 저는 또 멈췄어요. 3달 전 게시물이었어요. 주말 나들이 사진인데 공원 벤치에서 찍은 거였어요. 그 여자의 아이가 솜사탕을 들고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 옆에 솜사탕을 사줬을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남편이었어요. 캡션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주말에 든든한 어른이 생겼어요. 이런 날도 있네요. 히읗. 좋아요가 50개였고 댓글엔 좋은 분 만났네요. 이제 행복하세요. 이런 것들이 달려 있었어요.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거울 앞에 섰어요. 63살 제 얼굴을 오랫동안 봤어요. 주름진 눈가. 하얗게 센 머리카락. 38년의 세월이 담긴 얼굴.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얼굴로 나는 무엇을 버텨온 거지. 저는 그날 이후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감정적으로 따지면 남편이 발뺌할 게 뻔했으니까요.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딸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나중에 얘기해. 지금은 그냥 부탁이 하나 있어. 딸이 조용히 그 여자 한지연을 조사해줬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딸이 저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너무 화나서 말을 못하겠어. 그냥 말해. 다 말해.
딸이 알아낸 것들을 들었을 때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진짜로요? 서러워서 나오는 헛웃음이요. 내 남편이 그 여자의 아이 미술학원 비용을 내주고 있었어요. 한 달에 20만 원짜리 학원이요. 남편이 아들한테 받은 용돈 20만 원이 그 아이 학원비로 나간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여자의 아이 생일에 케이크를 사갔어요. 케이크에 적힌 글씨가 뭔지 아세요? 딸이 그 여자 SNS에서 찾아낸 사진이 있었거든요. 케이크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우리 민준이 5살 생일 축하해. 케이크 옆에 우리 남편이 서서 손뼉을 치고 있었어요. 캡션은 이랬어요. 민준이한테 든든한 어른이 생겼어요. 고마운 분이에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그 여자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우리 남편이 아이를 봤어요. 온종일이요. 그날 남편이 저한테 한 말이 기억나요. 손녀가 오늘 놀이터에서 오래 놀아서 늦었어. 그날 손녀는 집에 있었어요. 아들 내외가 데리고 외출한 날이었어요. 저는 그게 기억나면서 그날 남편의 거짓말이 퍼즐처럼 맞춰졌어요. 그리고 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엄마, 그 여자아이가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뭐라고? 할아버지래. 그냥 할아버지. 잠깐 숨을 고르고 딸이 말을 이었어요. 그 여자가 아이한테 특별한 할아버지야 라고 소개했대. 그 동네 이웃 아주머니한테 들은 거야. 그 아주머니가 이상하다 싶어서 내가 접촉해봤어. 우리 손녀 할아버지가 남의 집 아이 할아버지도 됐어요. 손녀도 있고 남의 집 손자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밥을 차렸다가 그냥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남편이 밤 9시 넘어서 들어왔어요. 밥 줘. 저는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딸이 캡처해준 것들, SNS 사진들, 단톡방 캡처까지 다 모아서 파일로 만든 것들이요. 남편이 보다가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뭐야? 그걸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해야. 그냥 가여워서 도와준 거야. 혼자 애 키우는 여자가 힘들어 보여서. 그 여자아이 학원비도 가여워서 낸 거야? 그건 생일 케이크도 가여워서 사간 거야? 그냥 애가 불쌍해서. 그 여자가 단톡방에서 당신을 우리 애 아빠라고 부른 건? 그것도 가여움이야? 남편이 그때 한 말이 제가 38년 결혼 생활에서 들은 말 중에 가장 기가 막힌 말이에요. 당신이 나를 너무 몰라줬잖아.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 나도 인정받고 싶었어. 나도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당신은 나한테 한 번이라도 고마워 수고했어 그런 말 한 적 있어? 38년 동안?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서 남편이 계속했어요. 그 여자는 내가 조금만 도와줘도 감사하다고 해. 필요하다고 해. 당신은 내가 뭘 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남편을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나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못 들어서 다른 여자한테 감사하다는 말 들으러 다닌 거야? 그게 아니라 38년 동안 당신 밥 지은 게 누구야? 당신 아이들을 키운 게 누구야? 당신 부모님 모시고 병원 데리고 다닌 게 누구야? 당신이 새벽에 술 먹고 들어올 때 아무 말 않고 해장국 끓여준 게 누구야? 저는 숨을 고르고 이었어요. 나는 38년 동안 단 한 번도 당신한테 나 힘들어라고 말 못했어. 당신이 들어줄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당신은 낯선 여자한테 가서 나 외로워, 나 인정받고 싶어 한 거야? 그 여자한테 할 말을 왜 나한테는 못했어? 남편이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잠시 후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여자는 나를 필요로 하는데 당신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잖아. 저는 그 순간 뭔가가 툭 끊기는 소리를 들었어요. 마음속에서요. 38년 동안 이어져 있던 뭔가가 그 한마디에 끊어졌어요. 아들한테는 제가 먼저 전화했어요. 아버지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어. 아들 내외가 오자마자 저는 다 얘기했어요. 딸도 불렀어요. 식탁에 4명이 앉아서 캡처 화면들을 봤어요. 아들이 처음엔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눈이 빨개지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아버지가 우리 딸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그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 우리 딸이 도구가 된 거예요? 아버지 만남을 위한 핑계로?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들이 안방 문을 열었어요.
남편은 그 안에 있었어요. 아버지. 응. 우리 딸 이용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 여자 만나러 가는 길에 제 딸을 데리고 간 거잖아요. 제 딸이 들러리가 된 거잖아요. 5살짜리 제 딸이.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여자애한테는 학원비를 내줬다고요? 제 딸 학원비는 한 번도 내준 적 없으면서요. 그 말이 아파트 벽에 부딪혀서 울렸어요. 딸도 울었어요. 며느리도 울었어요. 저는 울지 않았어요. 이미 눈물이 마른 것 같았어요. 남편이 그때 또 한마디를 했어요. 이게 진짜 가관인데요. 나도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필요했어. 나이 들면 다들 그런 거 아니야? 아들이 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럼 취미를 찾든지 운동을 하든지 왜 남의 집 여자예요? 왜 그게 다른 여자여야 해요? 딸이 그 여자한테 연락을 취했어요. 저는 반대했어요. 할 말이 없어. 그냥 끝내자. 그런데 딸이 그랬어요. 엄마, 그 여자는 자기가 뭘 한 건지 알아야 해. 만남은 동네 카페에서 이루어졌어요. 딸이랑 저 그리고 한지연. 한지연이 들어왔을 때 저는 그 여자를 봤어요. 생각보다 어려 보였어요. 화장도 깔끔하게 했고 옷차림도 단정했어요. 그 여자가 앉으면서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딸이 차갑게 말했어요. 죄송하면 됩니까?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엔 그냥 아이 등원을 도와주시는 분인 줄만 알았어요. 딸이 끊었어요. 그러면 단톡방에서 우리 애 아빠라고 부른 건 어떻게 된 거예요? 한지연이 잠시 말을 못했어요. 그냥 친근하게. 민준이가 아버지가 없으니까 뭔가 그런 존재가 생긴 것 같아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 여자한테 말을 했어요. 그 존재가 제 남편이면 안 됐어요. 당신 아이가 아버지 없는 게 불쌍한 건 알아요. 그런데 제 남편을 그 자리에 앉히면 안 됐어요. 그 사람은 이미 가족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지연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덧붙였어요. 그리고 당신 아이한테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왜 갑자기 안 오는지. 그 여자가 그 말에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더 할 말이 없었어요. 그 후로 어떻게 됐냐고요? 남편은 빌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38년 결혼하고 처음으로 이 사람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잘못했어. 다시는 안 해.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무릎을 꿇는구나. 살면서 이런 날이 오는구나.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뭐든지 물어봐. 당신 그 여자한테는 외롭다, 인정받고 싶다 말할 수 있었잖아. 그 말을 왜 38년 동안 나한테는 못했어? 남편이 대답을 못했어요. 당신이 말 안 한 게 아니라 나한테는 그 말이 어색했던 거잖아. 나는 아내니까 당연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었던 거잖아. 나는 38년 동안 당신한테 당연한 사람이었어. 감사하다는 말 들을 자격도 없는 그냥 집에 있는 사람.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남편이 또 펄쩍 뛰었어요. 이 나이에 이혼이 말이 돼? 자식들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아? 저는 웃었어요. 창피한 짓을 한 사람이 누군데? 아들도 딸도 제 편이었어요. 며느리도 제 편이었어요. 남편 편을 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재산 분할은 제대로 받았어요. 변호사를 썼고 꼼꼼하게 계산했어요. 38년치 기여분이요.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돼요. 저는 그 말이 묘하게 슬프면서도 통쾌했어요. 법원이 제 38년을 인정해 준다는 게요. 이혼하고 처음으로 혼자 아침을 맞이한 날이었어요. 눈을 떴는데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하고 편안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커튼을 열었어요.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이것만 생각했어요. 오늘 아침에 뭐 먹지? 내가 먹고 싶은 걸요. 38년 동안 식탁에 차린 건 항상 남편 것, 아이들 것이었는데 오늘 아침만큼은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생각해도 됐어요. 저는 파전을 만들었어요. 파전 좋아하거든요.
남편이 파 냄새 싫다고 집에서 못 만들게 했거든요. 38년 만에 처음 만든 파전을 혼자 먹으면서 저는 잠깐 울었어요. 맛있어서요. 지금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손녀는 여전히 자주 봐요. 이제는 제가 데리러 가요. 유치원 앞에 서 있으면 가끔 그 단톡방 생각이 나요. 우리 애 아빠가 오늘도 데려다 줘요. 근데요. 이제는 그 문장이 저를 흔들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요. 데려가요. 그 사람 이제 저한테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상함은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관심받을 곳을 찾아 떠돌던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저는 38년이 걸려서야 그걸 알았어요. 근데 있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아직 살아갈 날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댓글에 여러분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화가 나도 좋고 응원의 말도 좋아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뵐게요.